워랍 유튜브, 저는 미코가즈 전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저께 알려드린 뉴스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정정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경찰관이 차 안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경찰관이 죽은 게 아니라 와이프가 죽었다고 하네요. 와이프가 잘못해서 경찰차 뒤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바람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땡볕 아래 5시간 동안 갇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1, 2 감염자 수는 43,00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584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총 사망자 수는 18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1 사망자 수인데요. 11 사망자 수도 또다시 1000명을 또 넘었습니다. 1260명이 사망을 했다고 나왔네요. 한동안 계속 500명대로 사망자가 나오다가 또다시 1000명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치가 정말 내려간 건지 의문이긴 합니다. 전 세계 랭킹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부가 어떻게 잘 컨트롤, 대응하는지에 대한 랭킹을 매긴 게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꼴찌는 미국하고 영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FDA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알코올 핸드 세니타이저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이 알코올 세니타이저 병 모양이 무슨 음료수 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같이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핸드 세니타이저를 사가지고 이게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조금 마시는 거는 어른들은 괜찮지만 어린이들은 조금만 마셔도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핸드 세니타이저 사실 때 조심히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핸드 세니타이저 만드는 매니팩처 역시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는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상승함에 따라서 Stay at home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3월달에 한번 내렸는데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상승세로 인해서 또다시 Stay at home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이로써 앞으로 2주간 오아후 섬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집에 계셔야 되고요. 이 행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최대 5,000불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 최대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막을 수 있는 거는 Stay at hom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셜 디스텐싱이죠.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연구 결과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과학적으로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 뉴스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연구 결과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플러스 다른 약이랑 먹었을 때 오히려 치사율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저께 CDC에서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새로운 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말이 많잖아요. 증상이 없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접촉을 했었어도 증상이 없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됐는데,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짤 때 회의를 할 때 닥터 파우치는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수술이 있어가지고 그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 회의를 진행을 했을 때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대요. 화이트하우스의 리코멘데이션을 굉장히 많이 반영된 CDC의 새로운 뉴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게 예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테스트를 많이 해서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많이 해야지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치를 먼저 내리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컨트롤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를 내리는 것에 목표를 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부터 벌금을 문다고 했습니다. 벌금이 한 670불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한 75만원 정도가 되죠. 뉴질랜드는 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번지는 곳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브라질이잖아요. 그리고 인도고, 어저께 인도의 총 감염자 수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7만 5천 명이나 나왔대요. 브라질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신규 수가 계속해서 많은데요. 브라질도 4만 7천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 와중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저께 하루 감염자 수가 434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한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미국 기준에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도 나오고 있네요. 이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433명 중에 서울에서만 감염이 313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죠. 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만 나온 확진자 수가 90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뉴스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뉴스가 굉장히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허리케인 라우라죠. 이 허리케인 라우라가 미국 걸프 지역을 강타를 하면서 루이지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저께는 허리케인이 카테고리 4여가지고 루이지아나를 지나면서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남겼고요.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허리케인은 카테고리 4에서 카테고리 1으로 굉장히 약해졌대요. 약해졌지만 지금 미국 대륙을 안을 지금 훑고 지나가면서 알캔사스로 지금 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허리케인은 이 루이지애나에서 160년 만에 가장 큰 허리케인이었다고 하고요. 60만 명이나 어저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케노샤에서 있었던 시위대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 용의자는 17살 백인인데 현재 지금 붙잡힌 상태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총격전이 일어난 시위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시위는 일어났습니다. 요번에는 평화적인 시위로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시위도 이제 평화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폭력적인 시위는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네요. 시위가 폭력적이니까 백인들도 또 폭력적으로 나오고, 폭력적으로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사람도 막 인명피해도 나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회적 이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스트레스 풀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야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려면은 백신하고 치료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모임 가지 않기, 요 4가지를 중요하게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 힘을 내자고요. LA 동물원은 다시 리오픈을 했습니다. 리오픈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수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소셜 디스턴싱. 지브라 한 마리 있는 것만큼 떨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동물원다운 발상으로 그렇게 재치있게 소셜 디스턴싱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네요. 오늘 주식시장은 또다시 엄청난 또 폭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폭등을 한 이유는 패드에서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 가는 이 리세션, 대공황 때문에 아무래도 패드에서는 장기전으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금리를 굉장히 낮게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한대로 장기적으로 뿌린다는 소리예요. 그것에 힘입어서 지금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뭐 요거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신기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상승을 하고 테크 관련 주식들도 뭐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죠. 페드가 얘기한 게 돈 푼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2% 목표를 맞추고 계속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죠. Don't fight the Fed 있죠. 그 말을 굉장히 잘 들어야 된다고 주식시장에서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페더럴 리저브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페드를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나쁘죠. 저번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1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제는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죠. 경제는 나쁘지만 페드에서는 계속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 2% 맞추고 일자리 창출 위해서 계속 힘을 쓰겠다, 그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은 엄청난 폭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공화당에서도 팬데믹 패키지를 좀 더 축소해서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어느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별로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페드에서 Don't fight the Fed 있죠. 페드에서 그렇게 나오면 투자자들은 페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이 2005년 이후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페니메, 모기지 대출 업체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페니메가 주택 차압, 포레클로저를 올해 말까지 기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압을 올해 말까지는 안 한다는 소리예요. 내년부터 차압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소리인데, 어쨌든 당분간 주택 시장의 열기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 로 백화점을 문 연 곳이 바로 로드 앤 테일러라는 곳인데요. 이 백화점은 거의 200년이나 된 백화점이에요. 근데 이 로드 앤 테일러가 결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는 지금 미국 경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 별로 좋지 않지만 페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은 투자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경제는 좋지 않지만 이 경제가 지금 좀 더 테크 중심 관련으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웬만하면 나가지 않고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술주 관련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테크 관련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페드까지 들어오니까 지금 뭐 테크 관련 주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9월에 새로운 배터리 신기술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신기술을 발표를 하면은 아무래도 테슬라 주식은 더 올라갈 것 같네요. 현재 지금 2200불을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엄청나 테슬라. 플러스 이제 스탁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주가 이제 5개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개미 투자자들이 싸네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을 좀 많이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주식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